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이제 수년 내 상용화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와 함께 또 TPU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온 Q가 더 크게 갈 수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죠. 이제 구글의 CEO가 AI에 이어서 이미 양자 컴퓨팅이 차세대 기술이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와 함께 제미나이의 이런 제미나이가 챗GPT를 뛰어넘는다라는 이슈와 함께 TPU 기술이 또 이슈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 11월 2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한 11월 30일이겠죠. 어제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함께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그다음 혁신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양자 컴퓨팅이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과거 이제 AI가 5년 전 AI가 있었던 거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서 5년 후에는, 적어도 5년 내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 최근에 늘 제가 했던 얘기가 있죠. 과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했을 때 모두 다 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AI의 5년 전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과거의 AI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이제 급격하게 급등했을 때, 이 당시에 2000년 20년도 들어서도 이제 AI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어요. 아직 먼 이야기다. 진짜 AI 같은 경우도 다들 멀다고 했지만 챗 GPT라는 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AI에 대한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만 과거 5년 전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언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나타남을 뭐 하고 있어요? 구글은 심지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아이온 Q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들이 최근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조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양자에 대한 부분, 적어도 이제 10년 뒤에는 AI가 디지털을 초지능이 되는 미래를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그냥 완전히 AI가 이제 도배가 될 건데, 거기서 뭐가 된다?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이 AI의 발전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챗 GPT는 모르겠었지만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AI의 발전이 결국엔 이게 회사의 비전인 겁니다. AI의 발전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가지고 온다. 이게 사실 구글이 제시했던 비전이다 라고 보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최근인가요? 과거에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이네. 최근. 자,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는 양자 컴퓨팅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로 나아가기 위한 어느 정도 로드맵이다 보면 좋고,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뜨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뭐다? 우리 팀은 이미 제미나이 기반의 내부 구글 도구를 사용해 이 접근법에서 초기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미 제미나이를 활용한 뭐 하기 시작했다? 양자 컴퓨터를 있어서 실질적인 응용이라든지 문제를 발굴, 설계를 하는,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뭐 제미나이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 제미나이의 성장이 앞으로 뭐를 더 가파르게 가지고 온다?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촉매제가 될 거라는 건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미나이 기반 내부의 구글 도구를 사용해서 이 접근법을 초기에 성공을 거뒀던 만큼 AI의 성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AI의 발전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이미 우리 옆에 상용화로 다가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썸네일에서도 얘기했지만 TPU죠. 그러니까 제미나이와 함께 뜨는 게 TPU죠. TPU. 이 TPU의 발전이 뜨면 뜰수록 왜 이게 또 오히려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에 우리가 앞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최근에서야 TPU를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구글의 과거 이제 그 보도자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11월 19일에 제출된 양자 물리학에서 이미 발표한 게 뭐다? 텐서 처리 장치 TPU는 구글이 대규모 머신러닝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했고, 이미 구글은 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TPU를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맞게 재설계하면서 21년부터 실질적으로 구글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TPU를 활용한 양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뭐 이런 것들을 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게 뭐다? AI, 이 TPU를 통한 AI 시장이 급격하게, 구글의 AI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AI의 중심에 TPU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 TPU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거부터 이미 돌렸던 이런 구글 입장에서는 오히려 TPU의 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양자라는 게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이 TPU의 최대 수혜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 이유예요. 뭐 그 말고도 다른 뭐 이유들도 또 있었지만 그런 부분 어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TPU를 활용한 이제 AI, 구글의 AI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풀스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나오다시피 AI 모델에 이르는 구글은 지금 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풀스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모든 스택을 다 갖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회사가 하이브리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구글 같은 경우는 TPU를 활용한 이 풀스택을 모든 걸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되면 뭐만 완성되면 된다? 구글 입장에서는 퀀텀 칩만 완성되면 돼요. 퀀텀 칩. 그래서 퀀텀 칩만 완성이 돼서 이거를 통합하게 되면은 구글은 이제 AI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자연스러운 양자 컴퓨터로 그냥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구글이 얘기하는 게 AI의 발전은 양자 컴퓨터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양자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투자를 최근에도 했다고 얘기했죠. 어떤 부분? 재료를 바꿨더니 성능이 1000배가 올라가는데 이 양자 컴퓨터 소재도 바꾸고 다양한 실험을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지원했다? 구글이 직접 이 연구의 일부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미 양자칩이 나오죠. 그래서 윌로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양자칩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을 구글이 이미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언제든지 퀀텀 컴퓨팅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앞으로의 이 구글의 AI의 발전, 제미나이의 성장, TPU가 뜨면 뜰수록 양자 컴퓨터가 결코 부정당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아이온큐의 호재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방송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가 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파스칼에 뭐 이런 양자 컴퓨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이 파스칼과 뭐 구글이 협력해서 이런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뭐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지금 AI까지는 풀스택을 진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실 이게 AI가 적용이 됐을 뿐이지 그전에는 뭐예요? 모든 인프라 이미 구글이 AI 말고도 다 하고 있었던 거니까. 여기에 TPU를 통해서 그냥 AI라는 게 들어왔을 뿐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글이 기존에는 그 AI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풀스택으로서 이제 양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이 파스칼과 같은 이런 협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인프라를 자체 개발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AI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양자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인프라를 단독으로 만드는 대신에 구글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양자라는 생태계 플랫폼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파스칼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이슈가 되겠지만 왜 오히려 아이온큐엔 또 이슈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미 21년부터 아이온큐는 구글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글이 뭐 한다? 구글이 이런 앞으로 제미나이를 통해서 TPU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성장이 더 가속화가 되고 양자라는 게 더 빨리 인프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글의 생태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구글 입장에서도 다양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뭐 리게틱 컴퓨팅,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아키 퀀텀, 뭐 실스크, BTQ 이런 기업들과의 또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확장에 나아갈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아이온큐는 이미 생태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를 받는 거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와 함께 이런 파트너십 기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AI의 성장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의 강한 상승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들이 얘기했죠. 지금도 저점이다.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졌었죠. 2017년도 이후에 20년도까지 가면서 지금은 이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 25년까지 계속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향후 몇 년 내로는 이 구간에서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양자 컴퓨터 늘 길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